그 미사일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라든가 다른 나라에서 우리를 함부로 못하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반대쪽의 사람들은 그걸만 자꾸 만들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냐. 걘 그만 만들고 우리도 좀 살자.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북한은 최대는 뱃속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거든요. 어린이집에서부터요. 사탕 하나를 먹어도 그 사탕을 엄마가 사줘도 장모님께 감사합니다라고 먹어야 되고, 북한은 한국의 대북 확성기와 삐라를 극도로 경계하는데요. 왜 그러는 건가요? 왜냐면요. 지금 북한 군의 50%는 아까 말씀드린 MZ세대예요. 근데 이 MZ세대는 예전에 저희 기성세대는 국가 혜택도 있었고 또 자기가 좀 노력하면은 뭔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 MZ세대는 그런 게 기회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태어나서부터 장마당을 통해서 돈을 벌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들한테는 국가, 김정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일단 내가 살아야 할 국가가 있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장마당에서 어릴 때부터 빵 한 조각 팔아서도 본인이 스스로 생계를 이어가면서 성장하다 보니까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없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이 지금 50% 정도 군에 배치되어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일단 마인드도 개인이 먼저인 마인드인데, 플러스 이미 사회에서 한국을 경험한 거예요. 한국 문화, 한국 사회는 어떻다는 거를 알고, 또 먼저 탈북한 가족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런 걸 들으면서 이들 머릿속에는 한국 너무 살기 좋은 나라고, 한국 가면은 자유롭고, 이런 것들이 이 사람들 머릿속에 단제되어 있기 때문에 쫙 깔려있는 걸 겨우 지금 세뇌를 시켜서 어찌 보면은 얼음 갑옷으로 지금 무장이 되었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대북 방송이 딱 켜지는 순간 그 얼음 갑옷이 스르르 녹아버리겠죠. 그러니까 북한 정권이 지금 굉장히 최악의 최악인데, 어떻게든 지금 그거 묶어보려고 얼음으로 막 다짐한 것을 대북 방송 딱 보는 순간 거기 사르르 무너지니까 거기 싫은 거예요. 왜냐면 애들 생각해보세요. 일반 사회도 사람 사는 낙이 없어요. 난 그때 어떻게 살았나 싶었어요.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군에 가면은 더 재미가 없고 정말 하루가 만 시간 느낌이 든대요. 그렇게 안 간대요, 하루가 군에 가면은. 그런데 대북 방송이 탁 틀면은 한국 노래 나오지, 이미 사회에서 들었던 노래가 나오지, 한국 정보가 나오지, 애들이 막 살만 나죠. 그러다 보면은, 왜냐면 이 머리 사장이 바뀌면 저희들 같이 탈모를 할 수가 있고, 사장이 바뀌면 총 거꾸로 메고 안에서 자기들끼리 싸울 수도 있고, 이런 게 생기기 때문에 김정은이 제일 싫어하죠. 그래서 김정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우리는 미사일이잖아요. 김정은은 한류를 제일 무서워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북 방송을 싫어하는 겁니다. 북한 장마당에 퍼져 있는 한국에 대한 소문은 어떤 것이 있나요? 하고 재밌죠? 조회수 잘 나옵니다. 북한 장마당에는 한국에 대한 소문이 제일 빨리 들어오는 곳이 장마당이에요. 장마당에는 정말 각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소스도 많은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한국은 강아지도 호텔에 가서 잠을 잔다. 저는 그때, 왜냐면 드라마에서는 그런 게 잘 안 나오니까 몰랐거든요. 그리고 한국은 그래서 살까기라 하거든요. 한국은 살까기를 하는데 그 살까기를 위해서 흰쌀밥을 안 먹어가지고 계속 버린단다. 근데 그게 뭐냐면 지금 버리는데 그 버리는 돈이 몇 조가 든다니, 그게 우리 음식물 쓰레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그 쌀을 버리는데 그 쌀을 버리는데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든단다. 이런 말이 돌아가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도 있어요. 안 좋은 소문도 있겠죠. 한국은 자본주의 사회다 보니까 내가 노력을 안 하면 못 산다. 그래서 아프면은 병원 가서 수술도 못 해가지고 눈을 떼서 팔거나 아니면 장기를 떼서 팔아야 된다. 이런 말도 돌아가긴 해요. 왜냐면 잘 모르니까. 자본주의 사회라는 건 조금 잘 먹고 잘 살고 자유롭다는 건 알지만 거기에 플러스 살짝 좀 안 좋은 베이스도 깔려가거든요. 그래서 정말 거기 가면은 나밖에 모르고 누가 옆에 죽어나가도 안 도와주고 정말 내가 돈을 벌어 사는구나, 이렇게 좀 깔려가 있죠. 또 그런 소문도 돌아요. 먼저 탈북한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럼 탈북한 우리 같은 탈북한 사람들이 한국에 가가지고 연예인 한다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방송 활동을 하니까 북한에서는 배우라고 하거든요. 배우 됐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삶이 막 이게 원동력이 되거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막 그러죠. 어떤 사람들이 올라가서 이번에 그 국회의원들도 자꾸 되고 있잖아요, 탈북민들이. 그런 소식도 들어가다 보니까 북한에서
기여됐단다 하고 이런 것도 그 안에 소문 도는 거. 네, 근데 저는 제일 그 충격적인 소문이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분명히 한국 드라마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장기를 판다는 말을 저도 믿었다는 게 조금 놀라운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 군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다른 건 다 알았는데 한국 군에 대한 정보는 진짜 안 들어왔어요.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그 북한에다가 대북 방송도 하고 그 북한에다가 많이 보내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왜 우리 국군의 군사력이라든가 우리 대한민국 군사력이 엄청나잖아요. 그런 걸 왜 안 보내는지 몰라요. 그런 걸 보내면은 군인 애들이 글쎄다 싸울 용기가 없는데 많이 귀순할걸요. 네, 그런 정보가 좀 없었어요, 북한에서. 그래서 장마당에서 소문 돌 때 한국 군에 대해서는 괴뢰군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괴뢰군인들은 총도 제대로 못 쏘는 군인들이라고 인식이 되어 있었고 미군만 의지해 있는 많이 욕할 수 있는데 거의 뭐 호수아비 군대다 막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정말 그런 줄 알았었어요. 그런 소문들을 조금 거짓 왜곡된 소문이라고 봐야겠죠. 네, 그리고 또 탈북할 때 잘하면은 안기부에서 와가지고 거의 딱 비행기를 이렇게 모셔간다 뭐 이런 소문도 있어요. 그래서 북한에 좀 자료를 뭐 가져가는 사람들은 모셔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렇다면 북한 내에서 북한에 대한 소문도 있나요? 북한 자체에 대한 소문은 북한은 이게 말로 인해서 굉장히 그 혓바닥으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거든요. 특히 한국에 대한 것도 뭐 한국 드라마 본 사람들이 뭐 얘기할 수도 있는데 좀 그런 것 같아요. 북한 정권에 대한 거를 잘못만 말해도 난 바로 처형이 되거든요. 그래서 와 이놈의 사회 언제면 좋아질까 이렇게 말해도 바로 다음날 사라지고 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그 정권에 대한 말은 좀 조심스럽게 못해요. 오히려 한국말보다 더 못하고요. 그런데 그래도 간혹 조금 말들 때 그런 건 있었어요. 저희 때 그 북한 장마당에서 만약에 뭐 안쪽 지역에서 좀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가족이 목숨 끊었다거나 이런 사고는 뉴스를 못 듣는 거지만 장마당을 통해서 듣기는 했었거든요. 그리고 뭐 어떤 교화소에서 교수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단체로 뭐 죽었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장마당을 통해서 듣긴 했었죠. 탈북민들이 돈을 벌어 북한 가족들에게 송금한다는 게 사실인가요? 그럼요. 저는 그래서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먼저 온 탈북민들이 잘 살면은 곧 북한도 개방이 된다. 왜냐면 탈북민들이 한국에 나와서 잘 살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막 행복하지만 그 행복한 뒤에 꼭 죄책감이 따르고 미안함이 따르거든요. 왜? 가족 때문에. 그래서 돈을 모아서 보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서 거래를 하고 있는 일 도와주고 있는 브로커들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해마다 돈을 꼬박꼬박 내보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돈 내보는 게 솔직히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 그 프로수가 50%, 40%, 30%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100만 원 내보내면은 내 가족한테 50만 원인가 50만 원을 브로커 먹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내는 이유는 나는 그 100만 원이면은 없어도 살지만 북한 주민은 100만 원이 가잖아요. 그러면은 꽤 오래 먹고 사니까 돈을 보낼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한 200만 원이면은 북한에서 한 쌀을 한 2,000kg? 2톤 정도 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한 4인 식구가 2년은 충분히 먹고 살 돈이기 때문에 안 내보낼 수가 없어요. 정말 탈북민 7, 8, 80%? 거의 다 내보낸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들어가잖아요. 돈은 조용히 몰래 쓸 수가 없어요. 이 사람 돈을 쓰고 저 집에 애가 탈북했다던데? 그런데 몇 년에 돈을 막 써요. 그러면 역시 잘 사나 보다 한국이. 이렇게 바뀌는 거. 북한은 자국민들에게 핵과 관련된 내용을 자주 노출시키는데요. 북한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반반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 미사일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게 어렵기 때문에 조금 버텨보자 라고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미사일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라든가 다른 나라에서 우리를 함부로 못하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반대쪽의 사람들은 그걸만 자꾸 만들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냐. 걘 그만 만들고 우리도 좀 살자.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거에 대한 것도 반반 나눠지고 있어요. 왜냐면 밑에 사람들은 하도 먹고 살기 힘들어서 죽어나가는데 자꾸 써만 대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 처음에는 굉장히 자부심도 느끼고 와 우리나라도 미사일이 있고 이렇게 강대국이하고 막 이렇게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자꾸 지속이 되면서 주민들은 사는 게 더 힘들어지고 하니까 반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는 제가 볼 때는 제 때 그랬는데 더 심하지 않을까. 지금은 더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반감이 더 심하게 나지 않을까. 근데 표출을 못할 뿐이죠. 왜?
표출하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속으로는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게 막 대놓고 표출을 못한 게 뿐일 것 같아요. 북한은 김씨 가문에 대한 사상 교육이 정말 철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은 없을까요? 거부감은 안 느껴요. 왜냐면 이게 대를 내려오면서 받아왔던 세뇌이기 때문에, 그리고 북한의 세뇌가 뭐 엊그제 생긴 것이 아니라 이제는 70년을, 제가 79년 통치했어요. 79년, 80년 동안 그 세뇌를 지금 유지해왔기 때문에 거부감은 전혀 없어요.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해낼 가업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세뇌를 받아들이는 입장에 있어서 기성세대는 그래, 당연히 내가 희생해서 국가에 도움이 된다면 희생해야지. 그래, 당연히 내 희생으로 집단이 잘 돼야지.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닌 거예요. 세뇌를 받았지만 장군님에 대한 충성은 하지만 그 충성도 내가 살면서 충성하겠다는 거야. 근데 기성세대는 내가 죽더라도 충성하겠다는 거고, 지금 세대는 내가 죽으면 안 돼. 내 존재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충성을 할 거다. 이런 마인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 그거에 대한 차이가 있는데, 김정일 때까지만 해도 김일성이 아들이고 또 그리고 김일성 세뇌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세뇌가 자연스러워졌는데, 김정은은 정말로 딱 등장을 했을 때 저희 할머니는 김일성 때부터 쭉 사셨으니까 막 우는 거예요. 할머니가 막 펑펑 우시는 것이가, 내가 할머니 왜 우세요? 했더니 김정은이가 김일성이 닮았다고, 우리 수령님이 돌아가신 것 같다고 막 이래서 우는 거야. 근데 중간 세대가 있죠. 부모님 세대가 있고 제가 했는데, 저는 김정을 봤는데 눈물이 안 나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어리니까 또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우리가 만들어가고 싶어하는 그런 사회가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근데 한 1년 정도 되니까 덕진같이 더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이 사회는 변하지 않는구나, 윗대가리는 안 변하는구나를 그때 느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아무리 세뇌가 들어가서 차곡차곡 하더라도 그 사상이 한류로 인해서 바뀌어요. 근데 한류를 접한 사람은 바뀌는데 안 접한 사람들은 아직도 그 땅이 전부인 줄 알고, 그 사회가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고 산단 말이죠. 다른 나라에 대한 정보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 세뇌를 받으면서 이게 맞는 거다. 왜냐면 북한의 세뇌가 하나님의 성경을 다 그대로 변조해가지고 자기가 써먹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거의 뭐 신교육을 시키는 거죠. 어린 아이들에게도 이런 사상 교육을 하는 걸까요? 그럼요. 북한은 세뇌는 뱃속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거든요. 왜냐면 배 안에 있을 때부터 시작되는데, 태어나서 그 유치원 전 단계인 어린이집에서부터요. 사탕 하나를 먹어도 우리는 나를 낳아준 어머니한테 어머니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잖아요. 그런데 북한은 그 사탕을 엄마가 사줘도 장모님께 감사합니다라고 먹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내 아이의 행동 모든 거는 깨끗해야 돼. 왜? 나는 아버지 장모님께 효자손이 되는 모범 아이를 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세뇌를 가거든요. 그런데 제가 힘들었던 게, 저희 어릴 때는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아버지 원수님께 충성하고 내가 바르게 사는 건 당연한 거니까. 그런데 제가 맡은 아이들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탕이 있는데 나는 왜 우리나라 사탕이 맛이 없고 중국 사탕이 맛있냐고 물어봐요. 그러면은 이런 말은, 선생님 왜 우리나라 사탕은 이렇게 맛이 없습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러면 저는 그럼 난감하죠. 저는 이미 딱 먹어보고 아는데. 그때 말을 하죠. 중국 사탕은 색소가 많이 들어가서 우리 몸을 해치지만 우리나라 사탕은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맛없어 보이고 딱딱하지만 우리 몸에는 좋은 거다 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이렇게 세뇌를 시키는 겁니다. 아주 나쁘게 세뇌를 시켰죠. 어른들은 사상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나요? 그럼요. 매주 토요일마다 사상교육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매주 토요일, 우리 주말에 북한은 쉬지 않아요. 일요일만 쉬거든요. 토요일은 나가서 사상교육을 받고 나도 비판하고 상대방도 비판하면서 그 한 주일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상교육을 받고 있고, 또 매일 아침마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매일 아침마다 위에서 그러긴 이래요. 김부자의 말씀, 그런 거를 관철하기 위하여 교육이 또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런 걸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상이죠. 북한 사람들은 김주의 김여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일단은 그 북한은 아직도 남자원여비가 강하기 때문에 남자에 대한 아직도 그게 굉장히 커요. 그런데 김정은 주거에 들어서 특별히 여자들을 많이 세우고 있잖아요. 뭐 김여정, 현성월도 그렇고, 또 봐야 될 게 북한 사회 내부적으로도 여자에 대한 인지도와 여자들의 그 자리가 커졌어요. 넓어졌어요. 왜냐면 남자들은 할 수 있는 범위가 적고
여자들이 더 돈을 많이 벌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여자들 역할이 커졌단 말이죠. 그거를 반영해서 그런지 현성월, 김여정이 등장하면서 거부감은 없어요. 그런데 통치자가 김여정이라든가 김주애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거부감은 반드시 있단 말이죠. 왜냐면 아직까지도 그래도 남자에 대한 그게 있는데 여자가 통치한다? 그거는 좀, 왜냐면 그때 우리가 그 박근혜 대통령 때 북한에서 여자가 치우자라고 날리면서 대통령 한다고 막 엄청 비난했거든요. 네, 그런 인식이 박혀있기 때문에 김여정이 통치까지 가기에는 저는 좀 주민들이 거부감이 있지 않을까. 그런데 또 여기서 한 가지. 북한 주민들은 힘이 없어요. 여자가 되든 남자가 되든 아니면 꼬부랑 할아버지가 되든 주민들은 아무런 힘도 없어요. 거부감이 했대가지고 우리처럼 거부한다 해가지고 내려놓을 수 있고 이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고 싶은 다 해도 주민들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크게 주민들은 불만을 속으로 썩일 뿐이지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뭐 김주애가 등장을 했다 해서 주민들은 이때까지 관례에 없던 처음 보는 자세니까 놀라울 뿐 있어도 그거에 대해서 큰 뭐 우상화라든가 아니면 거부감이 있어도 표현도 못하고 주민들의 반응은 도움도 안 된다는 겁니다. 많은 북한 주민들이 밥도 못 먹고 힘들어하는데도 불구하고 북한 정권이 안 망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안 망했어요. 지금 망해가고 있잖아요. 저는 지금 북한이 지금 망해가고 있다고 보고 있고 지금 북한이 지금 망하려고 지금 작정을 했고 북한이 일단 80년간 안 망했던 이유는 의외로 북한이 불법을 많이 나라가 아예 불법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불법 뭐 무기 밀매, 마약 밀매 솔직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불법 자금들이 돈이 솔직히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 걸로 인해서 김부자들은 충분히 먹고 살거든요. 주민들은 힘들 뿐이지 그 위에는 충분히 살고 또 해외 나가 있는 외화벌이 그 돈이 주민들한테는 1%만 가고 99%가 다 위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걸로만 자금으로도 충분히 먹고 살거든요. 그런데 핵 미사일이 만들기까지는 조금 부족하겠죠, 이제는. 제가 중요한 거는 자기들은 먹고 살지만 주민들은 이제는 더는 힘들어요. 내부는 더는 안 돼요, 이제는. 짤 때로 짜가지고 그래서 지금 내부가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 지금 이렇게까지 발악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북한이 망해가는 것을 왜냐면 우리는 정말 뭐 하나 탕 해도 바로 뉴스 나고 막 공개되니까 북한에서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북한을 볼 수가 없어요. 북한 내부는 더 못 보고 김정은이 말을 해야만이 저희는 아 김정은이 지금 저런 생각하고 있구나 알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북한 내부를 못 봐서 지금 몰아서 그러지 정말 그 내부는 지금 엄청 나고 지금 힘들고 있다라고. 북한에 퍼져 있는 한국에 대한 잘못된 소문은 어떤 것이 있나요? 소문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게 북한에서 일부러 남한을 폄하하기 위해서 방송을 만들었던 것들이 북한 사람들에게 엄청 그때 희화화한 거예요. 남한 군인들에 대한 실생활들이 막 이렇게 중대장어, 중령, 소령은 싹 다 막 부패되어 있고 병사들은 제대로 씻지 않아가지고 배꼽에 때가 껴있고 그 남한 그 군인들이 주고받는 이런 일상들 그런 게 잠깐 나오는 풍자국 같은 게 있는데 엄청 희화한 거예요. 막 안 씻고 더럽고 저런 더러운 군인들이 저렇게 막 이렇게 부패되어 있는 군인들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나 살려라고 다 도망갈 놈들이다. 비겁한 놈들이다. 결론은 그거예요. 북한 사람들에게 심어주기 위한 게.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전쟁만 일어나면 우린 장군님께 일심단결된 그 충성심으로 결사옹위할 그 정신으로 싸운다게 되면 우린 무조건 백전백승이다. 라는 그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그런 풍자극을 만들었는데 그게 되게 좀 재밌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엄청 퍼져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세뇌라기보다는 거의 가스라이팅에 가까운 것 같아요. 반복적으로 계속 그게 보여져요. 우리는 한 번 봤던 거 계속 안 하잖아요. 그냥 재방송 채널에 가야만 보지. 근데 거기는 그냥 재탕, 3탕, 30탕을 해버리니까 암기를 할 정도예요. 근데 그게 반복적으로 들으다 보니까 어떤 효과가 있겠어요? 사실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조선 되게 뒤떨어졌고 군인들은 그리고 국방력도 되게 저조하고 미국에 그냥 의존해서 미국만 아니게 되면 쟤네들은 싹 다 개박살 난다. 군인들이 이걸 더럽다라는 게 저는 제일 인식이 강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던 제가 남한에 와서 28살부터 38, 거의 12년인가요? 12년간을 국방부 안보 강사로 활동을 했어요. 한국에 온 지 딱 2년 돼서부터 와 얼마나 깨끗한지 여자들보다 씻으러 가는데 뭐 샴푸통 뭐 세안제도 몇 가지를 가지고 그리고 남한 군인들이 나 20대니까 얼마나 자기 관리에 신경 쓸 때요.
피부들이 완전 예술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뭐 좀 이렇게 한창 그런 뭐죠? 그 호르몬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엄청 그 관리를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갔을 때 북한의 그 벼락이야라는 그 풍자국에 대한 얘기를 했었거든요. 안 씻고 있어. 아우 여기 애들은 너무 씻어서 너무 씻어서 난리라고 웃으시더라고요. 근데 북한 갔다 와서 화나고 우리를 그렇게 폄하 이럴 텐데 남한의 군인들은 그 있는 자의 여유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라 그러세요. 걔네들 어쩌다 이렇게 그 예전에는 북한에서 방송 막 하잖아요. 대남 방송할 때 야 우리는 돼지고기 먹는다고 막 돼지를 진짜 막 그 직접 통돼지를 갖다가 막 굽는 그런 걸 보여준대 쇼를 한대요. 그래서 자기네는 웃는데요. 우린 맨날 먹는데 너네 어찌다 먹는다고. 그리고 저 통돼지 갖다 어떻게 먹냐. 우린 다 손질한 걸 다 해주는 거 먹는데 너희들 참 고생이다. 막 이게 속으로 웃는다는 거예요. 맛바다 쳐줄 그런 가치조차 없으니까 그냥 그래 잘한다. 우리 맨날 먹지롱. 속으로 그냥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안 씻고 어쩌고 저쩌고 아유 지네가 안 씻으니까 우리도 그런 말 있죠. 뭐 똥구멍 더러우면 남이 똥구멍도 더러운 줄 안다고. 지네가 못 씻고 하니까 남한에 와서 보니까 정말 북한이 오히려 씻고 싶어도 못 씻어요. 물이 안 나와서. 물과의 전쟁이었던 것 같아요. 쌀과의 전쟁. 그래서 리을 받침이 들어간 한 글자 세 가지만 있으면 지상낙원이라고 부르겠다. 쌀, 불, 물이잖아요. 쌀이 없죠? 아시잖아요? 불이 없죠? 전기가 없으니까 물이 안 나와요. 그래서 보통 남자 군인들은 통째로 그냥 통빨래 하는 거예요. 통빨래 무슨 말인지 아세요? 물에 들어가서 옷도 단벌이잖아요. 우리처럼 여벌이 없잖아요. 그래서 물에 들어가가지고 옷을 먼저 빨아서 널고 마르는 동안 난 때를 밀고 통빨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군인들뿐만 아니라 여군들도 마찬가지고 일반 사회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인들은 그래도 자기 집이 있으니까 물을 길어다가 집에서 하지만 기사 생활하고 그 병종 생활하는 사람들은요 물 자체가 안 나오니까 길어다가 빠는 것보다 차라리 거기서 통째로 빨고 씻고 나오는 게 더 나으니까 노력도 덜 수 있으니까. 탈북민 분들이 한국에 와서 충격을 받으시는 것은 대체로 무엇인가요? 저는 분명히 비행기 타고 왔는데 비행기 타고 온 것 같지 않은 거예요. 40~50년 과거 나라에서 미래로 떨어진 느낌. 이게 어느 정도 비교가 돼야 너는 그냥 발전됐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말도 안 되게 차이가 나버리면요. 비행기 타고 온 거 맞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발전돼가지고. 그러니까 이 미래의 사람들도 언어가 다르더라고요. 일상생활에 한 40~50%는 외래어 쓰더라고요. 근데 그 과거의 나라가 비슷하게 살게 되면 나 저쪽 과거에서 와서 모른다. 우리 드라마를 보게 되면 현대랑 과거랑 조선시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상한 드라마들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선 절대 주눅 안 들잖아요. 아무것도 몰라도. 한국 읽고 돌아다니면서 너무 당당하잖아요. 근데 현실은 다르더라고요. 이 과거 나라에서 온 제가 너무 말도 안 되게 가난하게 살다가 왔으니까 북한에서는 그래도 나름 그곳에서는 안 가난했는데 여기서 보니까 모든 것이 상대적으로 압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뭘 하잖아요. 주눅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미래 사람들이 또 친절하시더라고요. 물어보면 적극적으로 막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쏘꼬병빈 자본주의사에서는 개인 이기지 사상이 꽉 물져져서 자기 일이 아닌 거에서는 전혀 그냥 관여를 안 한다는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등 다독여 주시고 너도 나도 제가 엄마 없이 부모 없이 혈혈 단신으로 왔다 그러니까 딸 같다면서 뭐 양아버지가 돼주겠다, 양엄마가 돼주겠다, 명절 때 외로우면 집으로 오라 막 이렇게 연락처 적극적으로 그래주셔가지고 부담스러울 정도로 정말 친절하시더라고요. 그 친절함에 놀랬고 그리고 남한에 와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부를 하잖아요. 너무 충격받았어요. 저는 처음에 와서 제일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뭐였냐면 자원봉사자. 할 일 없는 사람들인가 라고 생각했어요. 왜 남을 덮지? 여기는 개인 이기주의 사상이 꽉 물들은 나라라고 자본주의 나라인데 그 시간에 나를 위해서 시간을 쓰지 왜 남을 위해서 쓰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북한에서 배워온 거는 남이 죽어나가다 눈 하나 깜짝 안 한 게 남조선 사회라고 배웠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정이 많고 남의 그 어려움을 모른 척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할 일 없나 할 때 할 일 없는 사람들이 아니다. 다 바쁜 사람들이라 그래가지고 돈이 많나 했는데 돈이 많은 게 아니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마음이 부자인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참 많이 사는구나. 그런 모습에 마음 따뜻함을 느꼈어요. 아 북한은 진짜 하나부터 10까지 싹 다 후라이를 까고 북한 사람들 바보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남한 사람들 처음에는 경계를 했단 말이에요. 아니라고 북한이 거짓말 교육을 해도 그래도 요거는 하나는 맞지 않을까 싶었던 것마저도 다 거짓말이라는 것이 내가 남한에 와서 살아보니까 느껴지잖아요. 한국에 입국하는 탈북민이 감소하는 추세인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약간이 아니라 많이. 그러니까 보통은 다 이렇게 동남아로 오더라도 북한을 넘은 다음에 경유해야 되는 국가는 반드시 중국이잖아요. 근데 중국에서 지금 안면인식 프로그램이 도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탈북민들 한해서만 아니라 중국 전체 국민들이 마트에 가도 얼굴로 결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차표 한 장을 끊으려고 해도 얼굴로 결제를 하는데 탈북민들은 없잖아요. 제가 올 때만 해도 그때는 차표를 끊을 때 브로커들이 만약에 내가 인솔하는 탈북민이 6명이다 그러면 6명의 가격을 지불하고 결제를 했어요. 근데 중국에서 탈북민들 척추를 해야 되니까 한 사람이 여러 장을 끊을 수 없게 만든 거예요. 정책적으로. 그러면 한 사람이 끊을 때마다 그러면 또 이 신분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로커들이 렌트를 하는 거예요. 신분증. 중국 사람들이. 신분증을 렌트해서 6명이면 6명 거를 렌트해서 구입을 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것마저도 안 된다. 한 사람당 한 사람이다. 해서 그럼 얼굴 비슷한 신분증이랑 해가지고 내가 탈북민이지만 다른 사람 걸 이렇게 해서 구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아예 그것도 안 되게 얼굴로 내 얼굴로 결제를 해야 되니까 그게 좀 어려워진 거예요. 가는 곳마다 수상하다 싶으면 바로 그냥 안면인식 프로그램 도입시키니까 이게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탈북민이 확 줄었고요. 완전히 줄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북중 간의 사이도 요즘 묘하게 러시아 쪽하고 이렇게 손을 잡으면서 그러다 보니까 북한의 요구에 중국에서 또 쉽게 또 응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너네 자본 탈북민들 북송시켜달라. 그걸 좀 잘 안 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중국 내에 있는 브로커한테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 국가적으로 생필품을 북한에 보내던 거를 지금은 중단을 했대요. 그냥 북한의 무역상들과 중국 개인들 간의 거래는 허용을 하는데 국가 차원에서 하는 거는 지금 중단을 한 상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묘한 기류가 좀 맴돌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쪽에서도 중국만 믿었다가는 안 되겠구나 하니까 북한 쪽에서도 지금 무슨 독일 제니 무슨 제니 하고 장비들 싹 다 국경 지역에다가 다 설치를 해놨고 그리고 과거에는 그래도 뭐 물을 깃든 빨래를 할든 신분증을 국경 경비대에 맡기고라도 두만강이나 압록강 가서 물을 기뒀는데 이제는 그 강 근처까지도 가지 못하게 단속을 한대요. 강 근처까지도. 그러다 보니까 북한 쪽에서도 완전 봉쇄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탈북을 시도하다가 지금 이렇게 살벌한 분위기 때문에 탈북을 포기를 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갔을 거 그렇게 후회를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지금 엄두조차 못 내니까. 그때는 엄두라도 냈잖아요. 지금 엄두를 못 내니까 그때는 오랄 때 갔을 거예요. 이렇게 될 줄 몰랐던 거죠. 북한은 한국의 대북 확성기와 삐라를 극도로 경계하는데요. 왜 그러는 건가요? 왜냐면요. 지금 북한 군의 50%는 아까 말씀드린 MZ세대예요. 근데 이 MZ세대는 예전에 저희 기성세대는 국가 혜택도 있었고 또 자기가 좀 노력하면은 뭔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 MZ세대는 그런 게 기회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태어나서부터 장마당을 통해서 돈을 벌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들한테는 국가, 김정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일단 내가 살아야 국가가 있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장마당에서 어릴 때부터 빵 한 조각 팔아서도 본인이 스스로 생계를 이어가면서 성장하다 보니까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없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이 지금 50% 정도 군에 배치되어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일단 마인드도 개인이 먼저인 마인드인데 플러스 이미 사회에서 한국을 경험한 거예요. 한국 문화, 한국 사회는 어떻다는 거를 알고 또 먼저 탈북한 가족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런 걸 들으면서 이들 머릿속에는 한국 너무 살기 좋은 나라고 한국 가면은 자유롭고 이런 것들이 이 사람들 머릿속에 단제되어 있기 때문에 쫙 깔려있는 걸 겨우 지금 세뇌를 시켜서 어찌 보면은 얼음 갑옷으로 지금 무성이 되었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대북 방송이 딱 켜지는 순간 그 얼음 갑옷이 스르르 녹아버리겠죠. 그러니까 북한 정권이 지금 굉장히 최악의 최악인데 어떻게든 지금 그거 묶어보려고 얼음으로 막 다짐한 것을 대북 방송 딱 보는 순간 거기 사르르 무너지니까 거기 싫은 거예요. 왜냐면 애들 생각해보세요. 일반 사회도 사람 사는 낙이 없어요. 난 그때 어떻게 살았나 싶었어요.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군에 가면은 더 재미가 없고 정말 하루가 만 시간 느낌이 든대요. 그렇게 안 간대요. 하루가 군에 가면은. 그런데 대북 방송이 탁 틀면은 한국 노래 나오지, 이미 사회에서 들었던 노래가 나오지, 한국 정보가 나오지, 애들이 막 살만 나죠. 그러다 보면은 왜냐면 이 머리 사상이 바뀌면 저희들 같이 탈모를 할 수가 있고 사상이 바뀌면 총 거꾸로 메고 안에서 자기들끼리 싸울 수도 있고 이런 게 생기기 때문에 김정은이 제일 싫어하죠. 그래서 김정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우리는 미사일이잖아요. 김정은은 한류를 제일 무서워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북 방송을 싫어하는 겁니다. 북한 장마당에 퍼져 있는 한국에 대한 소문은 어떤 것이 있나요? 하고 재밌죠.
조회수 잘 나옵니다. 북한 장마당에는 한국에 대한 소문이 제일 빨리 들어오는 곳이 장마당이에요. 장마당에는 정말 각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소스도 많은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한국은 강아지도 호텔에 가서 잠을 잔다. 저는 그때 왜냐면 드라마에서는 그런 게 잘 안 나오니까 몰랐거든요. 그리고 한국은 그래서 살까기라 하거든요. 한국은 살까기를 하는데 그 살까기를 위해서 흰쌀밥을 안 먹어가지고 계속 버린단다. 근데 그게 뭐냐면 지금 버리는데 그 버리는 돈이 몇 조가 된다니 그게 우리 음식물 쓰레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걸 모르니까 그 쌀을 버리는데 그 쌀을 버리는데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든단다. 이런 말이 돌아가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도 있어요. 안 좋은 소문도 있겠죠. 한국은 자본주의 사회다 보니까 내가 노력을 안 하면 못 산다. 그래서 아프면은 병원 가서 수술도 못 해가지고 눈을 떼서 팔거나 아니면 장기를 떼서 팔아야 된다. 이런 말도 돌아가긴 해요. 왜냐면 잘 모르니까. 자본주의 사회라는 건 조금 잘 먹고 잘 살고 자유롭다는 건 알지만 거기에 플러스 살짝 좀 안 좋은 베이스도 깔려가거든요. 그래서 정말 거기 가면은 나밖에 모르고 누가 옆에 죽어나가도 안 도와주고 정말 내가 돈을 벌어 사는구나. 이렇게 좀 깔려가 있죠. 또 그런 소문도 돌아요. 먼저 탈북한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럼 탈북한 우리 같은 탈북한 사람들이 한국에 가가지고 연예인 한다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방송 활동을 하니까 북한에서는 배우라고 하거든요. 배우 됐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삶이 막 이게 원동력이 되거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막 그러죠. 어떤 사람들이 올라가서 이번에 그 국회의원들도 자꾸 되고 있잖아요. 탈북민들이. 그런 소식도 들어가다 보니까 북한에서 국회의원 됐단다 하고 이런 것도 그 안에 소문 도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제일 그 충격적인 소문이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분명히 한국 드라마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장기를 판다는 말을 저도 믿었다는 게 조금 놀라운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 군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다른 건 다 알았는데 한국 군에 대한 정보는 진짜 안 들어왔어요.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그 북한에다가 대북 방송도 하고 그 북한에다가 많이 보내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왜 우리 국군의 군사력이라든가 우리 대한민국 군사력이 엄청나잖아요. 그런 걸 왜 안 보내는지 몰라요. 그런 걸 보내면은 군인 애들이 글쎄다 싸울 용기가 없는데 많이 귀순할걸요. 그런 정보가 좀 없었어요. 북한에서. 그래서 장마당에서 소문 돌 때 한국 군에 대해서는 괴뢰군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괴뢰군인들은 총도 제대로 못 쏘는 군인들이라고 인식이 되어 있었고 미군만 의지해 있는 많이 욕할 수 있는데 거의 뭐 호수아비 군대다 막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정말 그런 줄 알았었어요. 그런 소문들을 조금 거짓 왜곡된 소문이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또 탈북할 때 잘하면은 안기부에서 와가지고 거의 비행기를 이렇게 모셔간다 뭐 이런 소문도 있어요. 그래서 북한에 좀 자료를 가져가는 사람들은 모셔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렇다면 북한 내에서 북한에 대한 소문도 있나요? 북한 자체에 대한 소문은 북한은 이게 말로 인해서 굉장히 그 혓바닥으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거든요. 특히 한국에 대한 것도 뭐 한국 드라마 본 사람들이 뭐 얘기할 수도 있는데 좀 그런 것 같아요. 북한 정권에 대한 거를 잘못만 말해도 난 바로 처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놈의 사회 언제면 좋아질까 이렇게 말해도 바로 다음날 사라지고 버리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 정권에 대한 말은 좀 조심스럽게 못해요. 오히려 한국말보다 더 못하고요. 그런데 그래도 간혹 조금 말들 때 그런 건 있었어요. 저희 때 그 북한 장마당에서 만약에 뭐 안쪽 지역에서 좀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가족이 목숨 끊었다거나 이런 사고는 뉴스를 못 듣는 거지만 장마당을 통해서 듣기는 했었거든요. 그리고 뭐 어떤 교화소에서 교수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단체로 뭐 죽었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장마당을 통해서 듣긴 했었죠. 탈북민들이 돈을 벌어 북한 가족들에게 송금한다는 게 사실인가요? 그럼요. 저는 그래서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먼저 온 탈북민들이 잘 살면은 곧 북한도 개방이 된다. 왜냐면 탈북민들이 한국에 나와서 잘 살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막 행복하지만 그 행복한 뒤에 꼭 죄책감이 따르고 미안함이 따르거든요. 왜? 가족 때문에. 그래서 돈을 모아서 보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서 거래를 하고 있는 일 도와주고 있는 브로커들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해마다 돈을 꼬박꼬박 내보내고 있고요. 그래서 돈 내보내는 게 솔직히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 그 플러스가 50%, 40%, 30%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100만 원 내보내면은 내 가족한테 50만 원인가 50만 원을 부럽게 먹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내는 이유는 나는 그 100만 원이면은 없어도 살지만 북한 주민은 100만 원이 가잖아요. 그러면은 꽤 오래 먹고 사니까 돈을 보낼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한 200만 원이면은 북한에서 한 쌀을 한 2,000kg? 2톤 정도 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한 4인 식구가 2년은 충분히 먹고 살 돈이기 때문에 안 내보낼 수가 없어요. 정말 탈북민 80%? 거의 다 내보낸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들어가잖아요. 돈은 조용히 몰래 쓸 수가 없어요. 이 사람 돈을 쓰고 저 집에 애가 탈북했다던데? 그런데 몇 년에 돈을 막 써요. 그러면 역시 잘 사나 보다 한국이. 이렇게 바뀌는 거. 북한은 자국민들에게 핵과 관련된 내용을 자주 노출시키는데요. 북한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반반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 미사일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게 어렵기 때문에 조금 버텨보자 라고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미사일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라든가 다른 나라에서 우리를 함부로 못하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반대쪽의 사람들은 그걸만 자꾸 만들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냐. 걘 그만 만들고 우리도 좀 살자.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거에 대한 것도 반반 나눠지고 있어요. 왜냐면 밑에 사람들은 하도 먹고 살기 힘들어서 죽어나가는데 자꾸 썸만 대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 처음에는 굉장히 자부심도 느끼고 와 우리나라도 미사일이 있고 이렇게 강대국이하고 막 이렇게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자꾸 지속이 되면서 주민들은 사는 게 더 힘들어지고 하니까 반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는 제가 볼 때는 제 때 그랬는데 더 심하지 않을까. 지금은 더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반감이 더 심하게 나지 않을까. 근데 표출을 못할 뿐이죠. 왜? 표출하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속으로는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게 막 대놓고 표출을 못한 게 뿐일 것 같아요. 북한은 김씨 가문에 대한 사상 교육이 정말 철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은 없을까요? 거부감은 안 느껴요. 왜냐면 이게 대를 내려오면서 받아왔던 세뇌이기 때문에 그리고 북한의 세뇌가 뭐 엊그제 생긴 것이 아니라 이제는 70년을 제가 79년 통치했어요. 79년, 80년 동안 그 세뇌를 지금 유지해왔기 때문에 거부감은 전혀 없어요.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해낼 가업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세뇌를 받아들이는 입장에 있어서 기성세대는 그래 당연히 내가 희생해서 국가에 도움이 된다면 희생해야지. 그래 당연히 내 희생으로 집단이 잘 돼야지.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닌 거예요. 세뇌를 받았지만 장군님에 대한 충성은 하지만 그 충성도 내가 살면서 충성하겠다는 거야. 근데 기성세대는 내가 죽더라도 충성하겠다는 거고 지금 세대는 내가 죽으면 안 돼. 내 존재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충성을 할 거다. 이런 마인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 그거에 대한 차이가 있는데 김정일 때까지만 해도 김일성이 아들이고 또 그리고 김일성 세뇌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세뇌가 자연스러워졌는데 김정은은 정말로 딱 등장을 했을 때 저희 할머니는 김일성 때부터 쭉 사셨으니까 막 우는 거예요. 할머니가 막 펑펑 우시는 것이가 내가 할머니 왜 우세요? 했더니 김정은이가 김일성이 닮았다고. 우리 수령님이 돌아오신 것 같다고. 막 이래서 우는 거야. 근데 중간 세대가 있죠. 부모님 세대가 있고 제가 했는데 저는 김정을 봤는데 눈물이 안 나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어리니까 또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우리가 만들어가고 싶어하는 그런 사회가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근데 한 1년 정도 되니까 덕진같이 더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이 사회는 변하지 않는구나, 윗대가리는 안 변하는구나를 그때 느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아무리 세뇌가 들어가서 차곡차곡 하더라도 그 사상이 한류로 인해서 바뀌어요. 근데 한류를 접한 사람은 바뀌는데 안 접한 사람들은 아직도 그 땅이 전부인 줄 알고 그 사회가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고 산단 말이죠. 다른 나라에 대한 정보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 세뇌를 받으면서 이게 맞는 거다. 왜냐면 북한의 세뇌가 하나님의 성경을 다 그대로 변조해가지고 자기가 써먹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거의 뭐 신교육을 시키는 거죠. 어린 아이들에게도 이런 사상 교육을 하는 걸까요? 그럼요. 북한은 세뇌는 뱃속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거든요. 왜냐면 배 안에 있을 때부터 시작되는데 태어나서 그 유치원 전 단계인 어린이집에서부터요. 사탕 하나를 먹어도 우리는 나를 낳아준 어머니한테 어머니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잖아요. 그런데 북한은 그
그 사탕을 엄마가 사줘도 장모님께 감사합니다라고 먹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내 아이의 행동 모든 거는 깨끗해야 돼. 왜? 나는 아버지 장모님께 효자손이 되는 모범 아이를 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세뇌를 가거든요. 그런데 제가 힘들었던 게 저희 어릴 때는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아버지 원수님께 충성하고 내가 바르게 사는 건 당연한 거니까. 그런데 제가 맡은 아이들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탕이 있는데 나는 왜 우리나라 사탕이 맛이 없고 중국 사탕이 맛있냐고 물어봐요. 그러면은 이런 말은, 선생님 왜 우리나라 사탕은 이렇게 맛이 없습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러면 저는 그럼 난감하죠. 저는 이미 딱 먹어보고 아는데 그때 말을 하죠. 중국 사탕은 색소가 많이 들어가서 우리 몸을 해치지만 우리나라 사탕은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맛없어 보이고 딱딱하지만 우리 몸에는 좋은 거다 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이렇게 세뇌를 시키는 겁니다. 아주 나쁘게 세뇌를 시켰죠. 어른들은 사상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나요? 그럼요. 그 매주 토요일마다 사상교육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매주 토요일 우리 주말에 북한은 쉬지 않아요. 일요일만 쉬거든요. 토요일은 나가서 사상교육을 받고 나도 비판하고 상대방도 비판하면서 그 한 주일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상교육을 받고 있고, 또 매일 아침마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매일 아침마다 위에서 그러게 내려요. 김부자의 말씀, 그런 거를 관철하기 위하여 교육이 또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런 걸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상이죠. 북한 사람들은 김주의 김여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일단은 그 북한은 아직도 남자원여비가 강하기 때문에 남자에 대한 아직도 그게 굉장히 커요. 그런데 김정은 주거에 들어서 특별히 여자들을 많이 세우고 있잖아요. 뭐 김여정, 현성월도 그렇고, 또 봐야 될 게 북한 사회 내부적으로도 여자에 대한 인지도와 여자들의 그 자리가 커졌어요. 넓어졌어요. 왜냐면 남자들은 할 수 있는 범위가 적고 여자들이 더 돈을 많이 벌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여자들 역할이 커졌단 말이죠. 그거를 반영해서 그런지 현성월, 김여정이 등장하면서 거부감은 없어요. 그런데 통치자가 김여정이라든가 김주애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거부감은 반드시 있단 말이죠. 왜냐면 아직까지도 그래도 남자에 대한 그게 있는데 여자가 통치한다? 그거는 좀, 왜냐면 그때 우리가 그 박근혜 대통령 때 북한에서 여자가 치우자라고 날리면서 대통령 한다고 막 엄청 비난했거든요. 네, 그런 인식이 박혀있기 때문에 김여정이 통치까지 가기에는 저는 좀 주민들이 거부감이 있지 않을까. 그런데 또 여기서 한 가지, 북한 주민들은 힘이 없어요. 여자가 되든 남자가 되든 아니면 꼬부랑 할아버지가 되든 주민들은 아무런 힘도 없어요. 거부감이 했다 해가지고 우리처럼 거부한다 해가지고 내려놓을 수 있고 이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고 싶은 다 해도 주민들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크게 주민들은 불만을 속으로 썩일 뿐이지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뭐 김주애가 등장을 했다 해서 주민들은 이때까지 관례에 없던 처음 보는 자세니까 놀라울 뿐 있어도 그거에 대해서 큰 뭐 우상화라든가 아니면 거부감이 있어도 표현도 못하고 주민들의 반응은 도움도 안 된다는 겁니다. 많은 북한 주민들이 밥도 못 먹고 힘들어하는데도 불구하고 북한 정권이 안 망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안 망했어요. 지금 망해가고 있잖아요. 저는 지금 북한이 지금 망해가고 있다고 보고 있고, 지금 북한이 지금 망하려고 지금 작정을 했고, 북한이 일단 80년간 안 망했던 이유는 의외로 북한이 불법을 많이, 나라가 아예 불법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불법 뭐 무기 밀매, 마약 밀매 솔직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불법 자금들이 돈이 솔직히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 걸로 인해서 김부자들은 충분히 먹고 살거든요. 주민들은 힘들 뿐이지 그 위에는 충분히 살고, 또 해외 나가 있는 외화벌이 그 돈이 주민들한테는 1%만 가고 99%가 다 위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걸로만 자금으로도 충분히 먹고 살거든요. 그런데 핵 미사일이 만들기까지는 조금 부족하겠죠. 이제는 제가 중요한 거는 자기들은 먹고 살지만 주민들은 이제는 더는 힘들어요. 내부는 더는 안 돼요. 이제는 짤 때로 짜가지고. 그래서 지금 내부가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 지금 이렇게까지 발악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북한이 망해가는 것을, 왜냐면 우리는 정말 뭐 하나 탕 해도 바로 뉴스 나고 막 공개되니까 북한에서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북한을 볼 수가 없어요. 북한 내부는 더 못 보고 김정은이 말을 해야만이 저희는 김정은이 지금 저런 생각하고 있구나 알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북한 내부를 못 봐서 지금 몰아서 그러지 정말 그 내부는 지금 엄청 나고 지금 힘들고 있다라고. 북한에 퍼져 있는 한국에 대한 잘못된 소문은 어떤 것이 있나요?
서민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게 북한에서 일부러 남한을 폄하하기 위해서 방송을 만들었던 것들이 북한 사람들에게 엄청 그때 희화화한 거예요. 남한 군인들에 대한 실생들이 막 이렇게 중대장어, 중령, 소령은 싹 다 막 부패되어 있고 병사들은 제대로 씻지 않아가지고 배꼽에 때가 껴있고 그 남한 그 군인들이 주고받는 이런 일상들 그런 게 잠깐 나오는 풍자국 같은 게 있는데 엄청 희화한 거예요. 막 안 씻고 더럽고 저런 더러운 군인들이 저렇게 막 이렇게 부패되어 있는 군인들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나 살려라고 다 도망갈 놈들이다. 비겁한 놈들이다. 결론은 그거예요. 북한 사람들에게 심어주기 위한 게.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전쟁만 일어나면 우린 장군님께 일심단결된 그 충성심으로 결사옹위할 그 정신으로 싸운다게 되면 우린 무조건 백전백승이다 라는 그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그런 풍자극을 만들었는데 그게 되게 좀 재밌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엄청 퍼져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세뇌라기보다는 거의 가스라이팅에 가까운 것 같아요. 반복적으로 계속 그게 보여져요. 우리는 한 번 봤던 거 계속 안 하잖아요. 그냥 재방송 채널에 가야만 보지. 근데 거기는 그냥 재탕, 3탕, 30탕을 해버리니까 암기를 할 정도예요. 근데 그게 반복적으로 들으다 보니까 어떤 효과가 있겠어요? 사실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조선 되게 뒤떨어졌고 군인들은 그리고 국방력도 되게 저조하고 미국에 그냥 의존해서 미국만 아니게 되면 쟤네들은 싹 다 개박살 난다. 군인들이 되게 더럽다라는 게 저는 제일 인식이 강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던 제가 남한에 와서 28살부터 38, 거의 12년인가요? 12년간을 국방부 안보 강사로 활동을 했어요. 한국에 온 지 딱 2년 돼서부터 와 얼마나 깨끗한지 여자들보다 씻으러 가는데 뭐 샴푸통 뭐 세안제도 몇 가지를 가지고 그리고 남한 군인들이 20대니까 얼마나 자기 관리에 신경 쓸 때요. 피부들이 완전 예술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뭐 좀 이렇게 한창 그런 뭐죠? 그 호르몬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엄청 그 관리를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갔을 때 북한이고 벼락이야라는 그 풍자국에 대한 얘기를 했었거든요. 안 씻고 있어. 아우 여기 애들은 너무 씻어서 난리라고 웃으시더라고요. 근데 북한 갔다 와서 화나고 우리를 그렇게 폄하 이럴 텐데 남한의 군인들은 그 있는 자의 여유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라 그러세요. 걔네들 어쩌다 이렇게 그 예전에는 북한에서 방송 막 하잖아요. 대남 방송할 때 야 우리는 돼지고기 먹는다고 막 돼지를 진짜 막 그 직접 통돼지를 갖다가 막 굽는 그런 걸 보여준대 쇼를 한대요. 그래서 자기네는 웃는데요. 우린 맨날 먹는데 너네 어찌다 먹는다고. 그리고 저 통돼지 갖다 어떻게 먹냐. 우린 다 손질한 걸 다 해주는 거 먹는데 너희들 참 고생이다. 막 이게 속으로 웃는다는 거예요. 맞받아 쳐줄 그런 가치조차 없으니까 그냥 그래 잘한다. 우리 맨날 먹지롱. 속으로 그냥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안 씻고 어쩌고 저쩌고 아유 지네가 안 씻으니까 우리도 그런 말 있죠. 뭐 똥구멍 더러움 남이 똥구멍도 더러운 줄 안다고 지네가 못 씻고 하니까 남한에 와서 보니까 정말 북한이 오히려 씻고 싶어도 못 씻어요. 물이 안 나와서. 물과의 전쟁이었던 것 같아요. 쌀과의 전쟁. 그래서 리을 받침이 들어간 한 글자 3가지만 있으면 지상낙원이라고 부르겠다. 쌀, 불, 물이잖아요. 쌀이 없죠? 아시잖아요? 불이 없죠? 전기가 없으니까 물이 안 나와요. 그래서 보통 남자 군인들은 통째로 그냥 통빨래 하는 거예요. 통빨래 무슨 말인지 아세요? 물에 들어가서 옷도 단벌이잖아요. 우리처럼 여벌이 없잖아요. 그래서 물에 들어가가지고 옷을 먼저 빨아서 널고 마르는 동안 난 때를 밀고 통빨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군인들뿐만 아니라 여군들도 마찬가지고 일반 사회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인들은 그래도 자기 집이 있으니까 물을 길어다가 집에서 하지만 기사 생활하고 그 병종 생활하는 사람들은요 물 자체가 안 나오니까 길어다가 빠는 것보다 차라리 거기서 통째로 빨고 씻고 나오는 게 더 나으니까 노력도 덜 수 있으니까. 탈북민 분들이 한국에 와서 충격을 받으시는 것은 대체로 무엇인가요? 저는 분명히 비행기 타고 왔는데 비행기 타고 온 것 같지 않은 거예요. 40~50년 과거 나라에서 미래로 떨어진 느낌. 이게 어느 정도 비교가 돼야 너는 그냥 발전됐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말도 안 되게 차이가 나버리면요. 비행기 타고 온 거 맞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발전돼가지고. 그러니까 이 미래의 사람들도 언어가 다르더라고요. 일상생활에 한 40~50%는 외래어 쓰더라고요. 근데 그 과거의 나라가 비슷하게 살게 되면 나 저쪽 과거에서 와서 모른다. 우리 드라마를 보게 되면 현대랑 과거랑 조선시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상한 드라마들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선 절대 주눅 안 들잖아요. 아무것도 몰라도. 한국 읽고 돌아다니면서 너무 당당하잖아요. 근데 현실은 다르더라고요. 이 과거 나라에서 온 제가 너무 말도 안 되게 가난하게 살다가 왔으니까 북한에서는 그래도 나름 그곳에서는 안 가난했는데 여기서 보니까 모든 것이 상대적으로 압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뭘 하잖아요. 주눅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이 미래 사람들이 또 친절하시더라고요. 물어보면 적극적으로 막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쏘꼬뱅빈 자본주의사에서는 개인 이기지 사상이 꽉 물져져서 자기 일이 아닌 거에서는 전혀 그냥 관여를 안 한다는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등 다독여 주시고 너도 나도 제가 엄마 없이 부모 없이 혈혈 단신으로 왔다 그러니까 딸 같다면서 뭐 양아버지가 돼주겠다, 양엄마가 돼주겠다, 명절 때 외로우면 집으로 오라 막 이렇게 연락처 적극적으로 그래주셔가지고 부담스러울 정도로 정말 친절하시더라고요. 예, 그 친절함에 놀랬고 그리고 남아에 와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부를 하잖아요. 너무 충격받았어요. 저는 처음에 와서 제일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뭐였냐면 자원봉사자, 할 일 없는 사람들인가 라고 생각했어요. 왜 남을 덮지? 여기는 개인 이기주의 사상이 꽉 물들은 나라라고 자본주의 나라인데 그 시간에 나를 위해서 시간을 쓰지 왜 남을 위해서 쓰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북한에서 배워온 거는 남이 죽어나가다 눈 하나 깜짝 안 한 게 남조선 사회라고 배웠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정이 많고 남의 그 어려움을 모른 척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할 일 없나 할 때 할 일 없는 사람들이 아니다. 다 바쁜 사람들이라 그래가지고 돈이 많나 했는데 돈이 많은 게 아니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마음이 부자인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참 많이 사는구나. 그런 모습에 마음 따뜻함을 느꼈어요. 아, 북한은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싹 다 후라이를 까고 북한 사람들 바보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남한 사람들 처음에는 경계를 했단 말이에요. 아니라고 북한이 거짓말 교육을 해도 그래도 요거는 하나는 맞지 않을까 싶었던 것마저도 다 거짓말이라는 것이 내가 남한에 와서 살아보니까 느껴지잖아요. 한국에 입국하는 탈북민이 감소하는 추세인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약간이 아니라 많이. 그러니까 보통은 다 이렇게 동남아로 오더라도 북한을 넘은 다음에 경유해야 되는 국가는 반드시 중국이잖아요. 근데 중국에서 지금 안면인식 프로그램이 도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탈북민들 한해서만 아니라 중국 전체 국민들이 마트에 가도 얼굴로 결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차표 한 장을 끊으려고 해도 얼굴로 결제를 하는데 탈북민들은 없잖아요. 제가 올 때만 해도 그때는 차표를 끊을 때 브로커들이 만약에 내가 인솔하는 탈북민이 6명이다 그러면 6명의 가격을 지불하고 결제를 했어요. 근데 중국에서 탈북민들 척추를 해야 되니까 한 사람이 여러 장을 끊을 수 없게 만든 거예요. 정책적으로. 그러면 한 사람이 끊을 때마다 그러면 또 이 신분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로커들이 렌트를 하는 거예요. 신분증. 중국 사람들이. 신분증을 렌트해서 6명이면 6명 거를 렌트해서 구입을 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것마저도 안 된다. 한 사람당 한 사람이다. 해서 그럼 얼굴 비슷한 신분증이랑 해가지고 내가 탈북민이지만 다른 사람 걸 이렇게 해서 구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아예 그것도 안 되게 얼굴로 내 얼굴로 결제를 해야 되니까 그게 좀 어려워진 거예요. 가는 곳마다 수상하다 싶으면 바로 그냥 안면인식 프로그램 도입시키니까 이게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탈북민이 확 줄었고요. 완전히 줄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북중 간의 사이도 요즘 묘하게 러시아 쪽하고 이렇게 손을 잡으면서 그러다 보니까 북한의 요구에 중국에서 또 쉽게 또 응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너네 자본 탈북민들 북송시켜달라. 그걸 좀 잘 안 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중국 내에 있는 브로커한테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 국가적으로 생필품을 북한에 보내던 거를 지금은 중단을 했대요. 그냥 북한의 무역상들과 중국 개인들 간의 거래는 허용을 하는데 국가 차원에서 하는 거는 지금 중단을 한 상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묘한 기류가 좀 맴돌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쪽에서도 중국만 믿었다가는 안 되겠구나 하니까 북한 쪽에서도 지금 무슨 독일 제니 무슨 제니 하고 장비들 싹 다 국경 지역에다가 다 설치를 해놨고 그리고 과거에는 그래도 뭐 물을 깃던 빨래를 할던 신분증을 국경 경비대에 맡기고 해도 두만강이나 압록강 가서 물을 기뒀는데 이제는 그 강 근처까지도 가지 못하게 단속을 한대요. 강 근처까지도. 그러다 보니까 북한 쪽에서도 완전 봉쇄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탈북을 시도하다가 지금 이렇게 살벌한 분위기 때문에 탈북을 포기를 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갔을 거 그렇게 후회를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지금 엄두조차 못 내니까. 그때는 엄두라도 냈잖아요. 지금 엄두를 못 내니까 그때는 오랄 때 갔을 거예요. 이렇게 될 줄 몰랐던 거죠. 북한은 한국의 대북 확성기와 삐라를 극도로 경계하는데요. 왜 그러는 건가요? 왜냐면요. 지금 북한 군의 50%는 아까 말씀드린 MZ세대예요. 근데 이 MZ세대는 예전에 저희 기성세대는 국가 혜택도 있었고 또 자기가 좀 노력하면은 뭔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 MZ세대는 그런 게 기회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태어나서부터 장마당을 통해서 돈을 벌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들한테는 국가, 김정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일단 내가 살아야 할 국가가 있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장마당에서 어릴 때부터 빵 한 조각 팔아서도 본인이 스스로 생계를 이어가면서 성장하다 보니까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없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이 지금 50% 정도 군에 배치되어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일단 마인드도 개인이 먼저인 마인드인데 플러스 이미 사회에서 한국을 경험한 거예요. 한국 문화, 한국 사회는 어떻다는 거를 알고 또 먼저 탈북한 가족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런 걸 들으면서 이들 머릿속에는 한국 너무 살기 좋은 나라고 한국 가면은 자유롭고 이런 것들이 이 사람들 머릿속에 단제되어 있기 때문에 쫙 깔려있는 걸 겨우 지금 세뇌를 시켜서 어찌 보면은 얼음 갑옷으로 지금 무성이 되었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대북 방송이 딱 켜지는 순간 그 얼음 갑옷이 스르르 녹아버리겠죠. 그러니까 북한 정권이 지금 굉장히 최악의 최악인데 어떻게든 지금 그거 묶어보려고 얼음으로 막 다짐한 것을 대북 방송 딱 보는 순간 거기 사르르 무너지니까 거기 싫은 거예요. 왜냐면 애들 생각해보세요. 일반 사회도 사람 사는 낙이 없어요. 난 그때 어떻게 살았나 싶었어요.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군에 가면은 더 재미가 없고 정말 하루가 만 시간 느낌이 든대요. 그렇게 안 간대요. 하루가 군에 가면은. 그런데 대북 방송이 탁 틀면은 한국 노래 나오지, 이미 사회에서 들었던 노래가 나오지, 한국 정보가 나오지, 애들이 막 살만 나죠. 그러다 보면은 왜냐면 이 머리 사상이 바뀌면 저희들 같이 탈모를 할 수가 있고 사상이 바뀌면 총 거꾸로 메고 안에서 자기들끼리 싸울 수도 있고 이런 게 생기기 때문에 김정은이 제일 싫어하죠. 그래서 김정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우리는 미사일이잖아요. 김정은은 한류를 제일 무서워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북 방송을 싫어하는 겁니다. 북한 장마당에 퍼져 있는 한국에 대한 소문은 어떤 것이 있나요? 하고 재밌죠? 조회수 잘 나옵니다. 북한 장마당에는 한국에 대한 소문이 제일 빨리 들어오는 곳이 장마당이에요. 장마당에는 정말 각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소스도 많은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한국은 강아지도 호텔에 가서 잠을 잔다. 저는 그때 왜냐면 드라마에서는 그런 게 잘 안 나오니까 몰랐거든요. 그리고 한국은 그래서 살까기라 하거든요. 한국은 살까기를 하는데 그 살까기를 위해서 흰쌀밥을 안 먹어가지고 계속 버린단다. 근데 그게 뭐냐면 지금 버리는데 그 버리는 돈이 몇 조가 된다니 그게 우리 음식물 쓰레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그 쌀을 버리는데 그 쌀을 버리는데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든단다. 이런 말이 돌아가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도 있어요. 안 좋은 소문도 있겠죠. 한국은 자본주의 사회다 보니까 내가 노력을 안 하면 못 산다. 그래서 아프면은 병원 가서 수술도 못 해가지고 눈을 떼서 팔거나 아니면 장기를 떼서 팔아야 된다. 이런 말도 돌아가긴 해요. 왜냐면 잘 모르니까. 자본주의 사회라는 건 조금 잘 먹고 잘 살고 자유롭다는 건 알지만 거기에 플러스 살짝 좀 안 좋은 베이스도 깔려가거든요. 그래서 정말 거기 가면은 나밖에 모르고 누가 옆에 죽어나가도 안 도와주고 정말 내가 돈을 벌어 사는구나. 이렇게 좀 깔려가 있죠. 또 그런 소문도 돌아요. 먼저 탈북한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럼 탈북한 우리 같은 탈북한 사람들이 한국에 가가지고 연예인 한다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방송 활동을 하니까 북한에서는 배우라고 하거든요. 배우 됐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삶이 막 이게 원동력이 되거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막 그러죠. 어떤 사람들이 올라가서 이번에 그 국회의원들도 자꾸 되고 있잖아요. 탈북민들이. 그런 소식도 들어가다 보니까 북한에서 국회의원 됐단다 하고 이런 것도 그 안에 소문 도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제일 그 충격적인 소문이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분명히 한국 드라마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장기를 판다는 말을 저도 믿었다는 게 조금 놀라운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 군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다른 건 다 알았는데 한국 군에 대한 정보는 진짜 안 들어왔어요.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그 북한에다가 대북 방송도 하고 그 북한에다가 많이 보내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왜 우리 국군의 군사력이라든가 우리 대한민국 군사력이 엄청나잖아요. 그런 걸 왜 안 보내는지 몰라요. 그런 걸 보내면은 군인 애들이 글쎄다 싸울 용기가 없는데 많이 귀순할걸요. 그런 정보가 좀 없었어요. 북한에서. 그래서 장마당에서 소문 돌 때 한국 군에 대해서는 괴뢰군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괴뢰군인들은 총도 제대로 못 쏘는 군인들이라고 인식이 되어 있었고 미군만 의지해 있는 많이 욕할 수 있는데 거의 호수아비 군대다 막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정말 그런 줄 알았었어요. 그런 소문들을 조금 거짓 왜곡된 소문이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또 탈북할 때 잘하면은 안기부에서 와가지고 거의 비행기를 이렇게 모셔간다 뭐 이런 소문도 있어요. 그래서 북한에 좀 자료를
뭐 가져가는 사람들은 모셔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렇다면 북한 내에서 북한에 대한 소문도 있나요? 북한 자체에 대한 소문은 북한은 이게 말로 인해서 굉장히 그 혓바닥으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거든요. 특히 한국에 대한 것도 뭐 한국 드라마 본 사람들이 뭐 얘기할 수도 있는데 좀 그런 것 같아요. 북한 정권에 대한 거를 잘못만 말해도 난 바로 처형이 되거든요. 그래서 와 이놈의 사회 언제면 좋아질까 이렇게 말해도 바로 다음날 사라지고 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그 정권에 대한 말은 좀 조심스럽게 못해요. 오히려 한국말보다 더 못하고요. 그런데 그래도 간혹 조금 말들 때 그런 건 있었어요. 저희 때 그 북한 장마당에서 만약에 뭐 안쪽 지역에서 좀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가족이 목숨 끊었다거나 이런 사고는 뉴스를 못 듣는 거지만 장마당을 통해서 듣기는 했었거든요. 그리고 뭐 어떤 교화소에서 교수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단체로 뭐 죽었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장마당을 통해서 듣긴 했었죠. 탈북민들이 돈을 벌어 북한 가족들에게 송금한다는 게 사실인가요? 그럼요. 저는 그래서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먼저 온 탈북민들이 잘 살면은 곧 북한도 개방이 된다. 왜냐면 탈북민들이 한국에 나와서 잘 살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막 행복하지만 그 행복한 뒤에 꼭 죄책감이 따르고 미안함이 따르거든요. 왜? 가족 때문에. 그래서 돈을 모아서 보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서 거래를 하고 있는 일 도와주고 있는 브로커들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해마다 돈을 꼬박꼬박 내보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돈 내보는 게 솔직히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 그 프로수가 50%, 40%, 30%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100만 원 내보내면은 내 가족한테 50만 원인가 50만 원을 브로커 먹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내는 이유는 나는 그 100만 원이면은 없어도 살지만 북한 주민은 100만 원이 가잖아요. 그러면은 꽤 오래 먹고 사니까 돈을 보낼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한 200만 원이면은 북한에서 한 쌀을 한 2,000kg? 2톤은 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한 4인 식구가 2년은 충분히 먹고 살 돈이기 때문에 안 내보낼 수가 없어요. 정말 탈북민 7, 8, 80%? 거의 다 내보낸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들어가잖아요. 돈은 조용히 몰래 쓸 수가 없어요. 이 사람 돈을 쓰고 저 집에 애가 탈북했다던데? 그런데 몇 년에 돈을 막 써요. 그러면 역시 잘 사나 보다 한국이. 이렇게 바뀌는 거. 북한은 자국민들에게 핵과 관련된 내용을 자주 노출시키는데요. 북한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반반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 미사일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게 어렵기 때문에 조금 버텨보자 라고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미사일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라든가 다른 나라에서 우리를 함부로 못하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반대쪽의 사람들은 그걸만 자꾸 만들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냐. 걔는 그만 만들고 우리도 좀 살자.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거에 대한 것도 반반 나눠지고 있어요. 왜냐면 밑에 사람들은 하도 먹고 살기 힘들어서 죽어나가는데 자꾸 썸만 대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 처음에는 굉장히 자부심도 느끼고 와 우리나라도 미사일이 있고 이렇게 강대국이하고 막 이렇게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자꾸 지속이 되면서 주민들은 사는 게 더 힘들어지고 하니까 반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는 제가 볼 때는 제 때 그랬는데 더 심하지 않을까. 지금은 더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반감이 더 심하게 나지 않을까. 근데 표출을 못할 뿐이죠. 왜? 표출하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속으로는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게 막 대놓고 표출을 못한 게 뿐일 것 같아요. 북한은 김씨 가문에 대한 사상 교육이 정말 철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은 없을까요? 거부감은 안 느껴요. 왜냐면 이게 대를 내려오면서 받아왔던 세뇌이기 때문에 그리고 북한의 세뇌가 뭐 엊그제 생긴 것이 아니라 이제는 70년을 제가 79년 통치했어요. 79년, 80년 동안 그 세뇌를 지금 유지해왔기 때문에 거부감은 전혀 없어요.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해낼 가업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세뇌를 받아들이는 입장에 있어서 기성세대는 그래 당연히 내가 희생해서 국가에 도움이 된다면 희생해야지. 그래 당연히 내 희생으로 집단이 잘 돼야지.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닌 거예요. 세뇌를 받았지만 장군님에 대한 충성은 하지만 그 충성도 내가 살면서 충성하겠다는 거야. 근데 기성세대는 내가 죽더라도 충성하겠다는 거고 지금 세대는 내가 죽으면 안 돼. 내 존재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충성을 할 거다. 이런 마인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 그거에 대한 차이가 있는데 김정일 때까지만 해도 김일성이 아들이고 또 그리고 김일성 세뇌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세뇌가
자연스러워졌는데 김정은은 정말로 딱 등장을 했을 때 저희 할머니는 김일성 때부터 쭉 사셨으니까 막 우는 거예요. 할머니가 막 펑펑 우시는 것이가 내가 할머니 왜 우세요? 했더니 김정은이가 김일성이 닮았다고. 우리 수령님이 돌아가신 것 같다고. 막 이래서 우는 거야. 근데 중간 세대가 있죠. 부모님 세대가 있고. 제가 했는데 저는 김정을 봤는데 눈물이 안 나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어리니까 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우리가 만들어가고 싶어하는 그런 사회가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근데 한 1년 좀 더 되니까 덕진같이 더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이 사회는 변하지 않는구나, 윗대가리는 안 변하는구나를 그때 느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아무리 세뇌가 들어가서 차곡차곡 하더라도 그 사상이 한류로 인해서 바뀌어요. 근데 한류를 접한 사람은 바뀌는데 안 접한 사람들은 아직도 그 땅이 전부인 줄 알고 그 사회가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고 산단 말이죠. 다른 나라에 대한 정보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 세뇌를 받으면서 이게 맞는 거다. 왜냐면 북한의 세뇌가 하나님의 성경을 다 그대로 변조해가지고 자기가 써먹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거의 뭐 신교육을 시키는 거죠. 어린 아이들에게도 이런 사상 교육을 하는 걸까요? 그럼요. 북한은 세뇌는 뱃속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거든요. 왜냐면 배 안에 있을 때부터 시작되는데 태어나서 그 유치원 전 단계인 어린이집에서부터요. 사탕 하나를 먹어도 우리는 나를 낳아준 어머니한테 어머니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잖아요. 그런데 북한은 그 사탕을 엄마가 사줘도 장모님께 감사합니다라고 먹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내 아이의 행동 모든 거는 깨끗해야 돼. 왜? 나는 아버지 장모님께 효자손이 되는 모범 아이를 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세뇌를 가거든요. 그런데 제가 힘들었던 게 저희 어릴 때는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아버지 원수님께 충성하고 내가 바르게 사는 건 당연한 거니까. 그런데 제가 맡은 아이들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탕이 있는데 나는 왜 우리나라 사탕이 맛이 없고 중국 사탕이 맛있냐고 물어봐요. 그러면은 이런 말은 선생님 왜 우리나라 사탕은 이렇게 맛이 없습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러면 저는 그럼 난감하죠. 저는 이미 딱 먹어보고 아는데 그때 말을 하죠. 중국 사탕은 색소가 많이 들어가서 우리 몸을 해치지만 우리나라 사탕은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맛없어 보이고 딱딱하지만 우리 몸에는 좋은 거다 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이렇게 세뇌를 시키는 겁니다. 아주 나쁘게 세뇌를 시켰죠. 어른들은 사상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나요? 그럼요. 매주 토요일마다 사상교육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매주 토요일 우리 주말에 북한은 쉬지 않아요. 일요일만 쉬거든요. 토요일은 나가서 사상교육을 받고 나도 비판하고 상대방도 비판하면서 그 한 주일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상교육을 받고 있고 또 매일 아침마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매일 아침마다 위에서 그러긴 이래요. 김부자의 말씀 그런 거를 관철하기 위하여 교육이 또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런 걸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상이죠. 북한 사람들은 김주의 김여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일단은 그 북한은 아직도 남자원여비가 강하기 때문에 남자에 대한 아직도 그게 굉장히 커요. 그런데 김정은 정권에 들어서부터 특별히 여자들을 많이 세우고 있잖아요. 뭐 김여정, 현성월도 그렇고 또 봐야 될 게 북한 사회 내부적으로도 여자에 대한 인지도와 여자들의 그 자리가 커졌어요. 넓어졌어요. 왜냐면 남자들은 할 수 있는 범위가 적고 여자들이 더 돈을 많이 벌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여자들 역할이 커졌단 말이죠. 그거를 반영해서 그런지 현성월, 김여정이 등장하면서 거부감은 없어요. 그런데 통치자가 김여정이라든가 김주애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거부감은 반드시 있단 말이죠. 왜냐면 아직까지도 그래도 남자에 대한 그게 있는데 여자가 통치한다? 그거는 좀 왜냐면 그때 우리가 그 박근혜 대통령 때 북한에서 여자가 치우자라고 날리면서 대통령 한다고 막 엄청 비난했거든요. 네, 그런 인식이 박혀있기 때문에 김여정이 통치까지 가기에는 저는 좀 주민들이 거부감이 있지 않을까. 그런데 또 여기서 한 가지. 북한 주민들은 힘이 없어요. 여자가 되든 남자가 되든 아니면 꼬부랑 할아버지가 되든 주민들은 아무런 힘도 없어요. 거부감이 했대가지고 우리처럼 거부한다 해가지고 내려놓을 수 있고 이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고 싶은 다 해도 주민들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크게 주민들은 불만을 속으로 썩일 뿐이지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뭐 김주애가 등장을 했다 해서 주민들은 이때까지 관례에 없던 처음 보는 자세니까 놀라울 뿐 있어도 그거에 대해서 큰 뭐 우상화하던가 아니면 거부감이 있어도 표현도 못하고 주민들의 반응은 도움도 안 된다는 겁니다.
많은 북한 주민들이 밥도 못 먹고 힘들어하는데도 불구하고 북한 정권이 안 망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안 망했어요? 지금 망해가고 있잖아요. 저는 지금 북한이 지금 망해가고 있다고 보고 있고, 지금 북한이 지금 망하려고 지금 작정을 했고, 북한이 일단 80년간 안 망했던 이유는 의외로 북한이 불법을 많이, 나라가 아예 불법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불법 뭐 무기 밀매, 마약 밀매 솔직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불법 자금들이, 돈이 솔직히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 걸로 인해서 김부자들은 충분히 먹고 살거든요. 주민들은 힘들 뿐이지 그 위에는 충분히 살고, 또 해외 나가 있는 외화벌이 그 돈이 주민들한테는 1%만 가고 99%가 다 위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걸로만 자금으로도 충분히 먹고 살거든요. 그런데 핵 미사일이 만들기까지는 조금 부족하겠죠. 이제는 제가 중요한 거는 자기들은 먹고 살지만 주민들은 이제는 더는 힘들어요. 내부는 더는 안 돼요. 이제는 짤 때로 짜가지고, 그래서 지금 내부가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 지금 이렇게까지 발악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북한이 망해가는 것을, 왜냐면 우리는 정말 뭐 하나 탕 해도 바로 뉴스 나고 막 공개되니까 북한에서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북한을 볼 수가 없어요. 북한 내부는 더 못 보고 김정은이 말을 해야만이 저희는 김정은이 지금 저런 생각하고 있구나 알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북한 내부를 못 봐서 지금 몰아서 그러지, 정말 그 내부는 지금 엄청 나고 지금 힘들고 있다라고. 북한에 퍼져 있는 한국에 대한 잘못된 소문은 어떤 것이 있나요? 소문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게, 북한에서 일부러 남한을 폄하하기 위해서 방송을 만들었던 것들이 북한 사람들에게 엄청 그때 희화화한 거예요. 남한 군인들에 대한 실생활들이 막 이렇게 중대장어, 중령, 소령은 싹 다 막 부패되어 있고, 병사들은 제대로 씻지 않아가지고 배꼽에 때가 껴있고, 그 남한 그 군인들이 주고받는 이런 일상들, 그런 게 잠깐 나오는 풍자국 같은 게 있는데 엄청 희화한 거예요. 막 안 씻고 더럽고. 저런 더러운 군인들이, 저렇게 막 이렇게 부패되어 있는 군인들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나 살려라고 다 도망갈 놈들이다, 비겁한 놈들이다. 결론은 그거예요. 북한 사람들에게 심어주기 위한 게.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전쟁만 일어나면 우린 장군님께 일심단결된 그 충성심으로 결사옹위할 그 정신으로 싸운다게 되면 우린 무조건 백전백승이다 라는 그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그런 풍자극을 만들었는데, 그게 되게 좀 재밌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엄청 퍼져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세뇌라기보다는 거의 가스라이팅에 가까운 것 같아요. 반복적으로 계속 그게 보여져요. 우리는 한 번 봤던 거 계속 안 하잖아요. 그냥 재방송 채널에 가야만 보지. 근데 거기는 그냥 재탕, 3탕, 30탕을 해버리니까 암기를 할 정도예요. 근데 그게 반복적으로 들리다 보니까 어떤 효과가 있겠어요? 사실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조선 되게 뒤떨어졌고, 군인들은, 그리고 국방력도 되게 저조하고, 미국에 그냥 의존해서 미국만 아니게 되면 쟤네들은 싹 다 개박살 난다. 군인들이 되게 더럽다라는 게 저는 제일 인식이 강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던 제가 남한에 와서 28살부터 38, 거의 12년인가요? 12년간을 국방부 안보 강사로 활동을 했어요. 한국에 온 지 딱 2년 돼서부터. 와, 얼마나 깨끗한지. 여자들보다 씻으러 가는데 뭐 샴푸통, 뭐 세안제도 몇 가지를 가지고, 그리고 남한 군인들이 20대니까 얼마나 자기 관리에 신경 쓸 때요. 피부들이 완전 예술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뭐 좀 이렇게 한창 그런 뭐죠? 그 호르몬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엄청 그 관리를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갔을 때 북한이고 벼락이야라는 그 풍자국에 대한 얘기를 했었거든요. 안 씻고 있어. 여기 애들은 너무 씻어서 난리라고 웃으시더라고요. 근데 북한 갔다 와서 화나고 우리를 그렇게 폄하 이럴 텐데, 남한의 군인들은 그 있는 자의 여유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라 그러세요. 걔네들 어쩌다 이렇게 그 예전에는 북한에서 방송 막 하잖아요. 대남 방송할 때, 야, 우리는 돼지고기 먹는다고 막 돼지를 진짜 막 그 직접 통돼지를 갖다가 막 굽는 그런 걸 보여준대, 쇼를 한대요. 그래서 자기네는 웃는데요. 우린 맨날 먹는데. 너네 어찌다 먹는다고. 그리고 저 통돼지 갖다 어떻게 먹냐. 우린 다 손질한 걸 다 해주는 거 먹는데 너희들 참 고생이다. 막 이게 속으로 웃는다는 거예요. 맞받아 쳐줄 그런 가치조차 없으니까 그냥 그래 잘한다. 우리 맨날 먹지롱. 속으로 그냥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안 씻고 어쩌고 저쩌고. 지네가 안 씻으니까. 우리도 그런 말 있죠. 뭐 똥구멍 더러움 남이 똥구멍도 더러운 줄 안다고. 지네가 못 씻고 하니까 남한에 와서 보니까 정말 북한이 오히려 씻고 싶어서 못 씻어요. 물이 안 나와서. 물가에
전쟁이었던 것 같아요. 쌀과의 전쟁. 그래서 리을 받침이 들어간 한 글자 3가지만 있으면 지상낙원이라 부르겠다. 쌀, 불, 물이잖아요. 쌀이 없죠? 아시잖아요? 불이 없죠? 전기가 없으니까 물이 안 나와요. 그래서 보통 남자 군인들은 통째로 그냥 통빨래 하는 거예요. 통빨래 무슨 말인지 아세요? 물에 들어가서 옷도 단벌이잖아요. 우리처럼 여벌이 없잖아요. 그래서 물에 들어가가지고 옷을 먼저 빨아서 널고 마르는 동안 난 때를 밀고 통빨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군인들뿐만 아니라 여군들도 마찬가지고 일반 사회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인들은 그래도 자기 집이 있으니까 물을 길어다가 집에서 하지만 기사 생활하고 그 병종 생활하는 사람들은요, 물 자체가 안 나오니까 길어다가 빠는 것보다 차라리 거기서 통째로 빨고 씻고 나오는 게 더 나으니까 노력도 덜 수 있으니까. 탈북민 분들이 한국에 와서 충격을 받으시는 것은 대체로 무엇인가요? 저는 분명히 비행기 타고 왔는데 비행기 타고 온 것 같지 않은 거예요. 40~50년 과거 나라에서 미래로 떨어진 느낌. 이게 어느 정도 비교가 돼야 너는 그냥 발전됐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말도 안 되게 차이가 나버리면요. 비행기 타고 온 거 맞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발전돼가지고. 그러니까 이 미래의 사람들도 언어가 다르더라고요. 일상생활에 한 40~50%는 외래어 쓰더라고요. 근데 그 과거의 나라가 비슷하게 살게 되면 나 저쪽 과거에서 와서 모른다. 우리 드라마를 보게 되면 현대랑 과거랑 조선시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상한 드라마들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절대 주눅 안 들잖아요. 아무것도 몰라도. 한국 읽고 돌아다니면서 너무 당당하잖아요. 근데 현실은 다르더라고요. 이 과거 나라에서 온 제가 너무 말도 안 되게 가난하게 살다가 왔으니까 북한에서는 그래도 나름 그곳에서는 안 가난했는데 여기서 보니까 모든 것이 상대적으로 압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뭘 하잖아요. 주눅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미래 사람들이 또 친절하시더라고요. 물어보면 적극적으로 막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썩고병빈 자본주의사에서는 개인 이기지 사상이 꽉 물져져서 자기 일이 아닌 거에서는 전혀 그냥 관여를 안 한다는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등 다독여 주시고 너도 나도 제가 엄마 없이 부모 없이 혈혈 단신으로 왔다 그러니까 딸 같다면서 뭐 양아버지가 돼주겠다, 양엄마가 돼주겠다, 명절 때 외로우면 집으로 오라 막 이렇게 연락처 적극적으로 그래주셔가지고 부담스러울 정도로 정말 친절하시더라고요. 그 친절함에 놀랬고 그리고 남한에 와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부를 하잖아요. 너무 충격받았어요. 저는 처음에 와서 제일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뭐였냐면 자원봉사자, 할 일 없는 사람들인가 라고 생각했어요. 왜 남을 돕지? 여기는 개인 이기주의 사상이 꽉 물들은 나라라고 자본주의 나라인데 그 시간에 나를 위해서 시간을 쓰지 왜 남을 위해서 쓰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북한에서 배워온 거는 남이 죽어나가다 눈 하나 깜짝 안 한 게 남조선 사회라고 배웠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정이 많고 남의 그 어려움을 모른 척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할 일 없나 했더니 할 일 없는 사람들이 아니다. 다 바쁜 사람들이라 그래가지고 돈이 많나 했는데 돈이 많은 게 아니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마음이 부자인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참 많이 사는구나. 그런 모습에 마음 따뜻함을 느꼈어요. 북한은 진짜 하나부터 10까지 싹 다 후라이를 까고 북한 사람들 바보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남한 사람들 처음에는 경계를 했단 말이에요. 아니라고 북한이 거짓말 교육을 해도 그래도 요거는 하나는 맞지 않을까 싶었던 것마저도 다 거짓말이라는 것이 내가 남한에 와서 살아보니까 느껴지잖아요. 한국에 입국하는 탈북민이 감소하는 추세인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약간이 아니라 많이. 그러니까 보통은 다 이렇게 동남아로 오더라도 북한을 넘은 다음에 경유해야 되는 국가는 반드시 중국이잖아요. 근데 중국에서 지금 안면인식 프로그램이 도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탈북민들 한해서만 아니라 중국 전체 국민들이 마트에 가도 얼굴로 결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차표 한 장을 끊으려고 해도 얼굴로 결제를 하는데 탈북민들은 없잖아요. 제가 올 때만 해도 그때는 차표를 끊을 때 브로커들이 만약에 내가 인솔하는 탈북민이 6명이다 그러면 6명의 가격을 지불하고 결제를 했어요. 근데 중국에서 탈북민들 척추를 해야 되니까 한 사람이 여러 장을 끊을 수 없게 만든 거예요. 정책적으로. 그러면 한 사람이 끊을 때마다 그러면 또 이 신분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로커들이 렌트를 하는 거예요. 신분증. 중국 사람들이. 신분증을 렌트해서 6명이면 6명 거를 렌트해서 구입을 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것마저도 안 된다. 한 사람당 한 사람이다. 해서 그럼 얼굴 비슷한 신분증이랑 해가지고 내가 탈북민이지만 다른 사람 걸 이렇게 해서 구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아예 그것도 안 되게 얼굴로 내 얼굴로 결제를 해야 되니까 그게 좀 어려워진 거예요. 가는 곳마다 수상하다 싶으면 바로 그냥 안면인식 프로그램 도입시키니까 이게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탈북민이 확 줄었고요. 완전히 줄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북중 간의 사이도 요즘 묘하게 러시아 쪽하고 이렇게 손을 잡으면서 그러다 보니까 북한의 요구에 중국에서 또 쉽게 또 응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너네 자본 탈북민들 북송시켜달라. 그걸 좀 잘 안 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중국 내에 있는 브로커한테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 국가적으로 생필품을
북한에 보내던 거를 지금은 중단을 했대요. 그냥 북한의 무역상들과 중국 개인들 간의 거래는 허용을 하는데 국가 차원에서 하는 거는 지금 중단을 한 상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묘한 기류가 좀 맴돌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쪽에서도 중국만 믿었다가는 안 되겠구나 하니까 북한 쪽에서도 지금 무슨 독일제니 무슨 제니 하고 장비들 싹 다 국경 지역에다가 다 설치를 해놨고, 그리고 과거에는 그래도 뭐 물을 깃든 빨래를 할든 신분증을 국경 경비대에 맡기고라도 두만강이나 압록강 가서 물을 기뒀는데 이제는 그 강 근처까지도 가지 못하게 단속을 한대요. 강 근처까지도. 그러다 보니까 북한 쪽에서도 완전 봉쇄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탈북을 시도하다가 지금 이렇게 살벌한 분위기 때문에 탈북을 포기를 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갔을 거 그렇게 후회를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지금 엄두조차 못 내니까. 그때는 엄두라도 냈잖아요. 지금 엄두를 못 내니까 그때는 오랄 때 갔을 거예요. 이렇게 될 줄 몰랐던 거죠.